안녕하세요, It's OK 민지입니다. 2025년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 갤럭시 Z 플립 7과 Z 폴드 7 벌써 7세대까지 왔다는 건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기술이 안정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이전 영상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제가 실제로 이 두 제품을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번갈아서 메인폰으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애플바로 살아왔던 제가 갤럭시 폴더블 폰을 실제로 사용해본 후기와 함께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갈 만한지 같이 체크해볼게요. 궁금하고 고민되면 It's OK. It's okay.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전작보다 훨씬 얇고 가벼워졌죠. 원래 쓰던 그 아이폰보다 훨씬 가벼워서 이렇게나 큰 화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목에 무리가 덜 가더라고요. 특히 이 베젤도 엄청나게 얇아져서 화면에 대한 몰입감이 더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접었을 때의 두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냥 바형 스마트폰이랑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얇아진 몸통에 비례해서 성능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 튀어나온 카툭티가 저는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이 폴더블을 한번 잘 써보겠다 하고 펼쳐서 내려놓고 좀 뭘 하려고 하면 이 덜컹거림, 이게 그 사용감을 확 떨어뜨리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Z 플립 7의 가장 큰 디자인 변화는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넓어졌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 플립 제품들은 커버 디스플레이가 메인 디스플레이의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 있었어요. 알림 확인 아니면 삼성페이 할 때 카드 보이는 정도, 셀카 찍을 때 작은 거울 달려있는 느낌, 그 정도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카메라 미리 보기가 이 넓은 화면을 가득 채워서 보이게 되고 메시지 확인, 통화, 음악 재생 컨트롤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굿락 어플을 이용하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게임 등등 작은 스마트폰처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It's okay. 디스플레이 화면의 성능은 어떨까요?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두 제품 모두 평소에 사용하던 화면 비율이랑 달랐는데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긴 화면이어서 멀티태스킹 할 때 위아래로 두 가지 어플을 놓고 쓰기가 되게 좋았고요. Z 폴드 7 같은 경우는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세 개의 화면으로 분할해서 이것저것 띄워놓고 뭐 영상 보다가 카톡도 보다가 하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쇼츠나 릴스 같은 거 볼 때 아이폰 비율에서는 위, 옆에 미묘하게 잘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플립의 긴 화면 아니면 폴드의 넓은 화면에서는 잘리는 현상 없이 전체가 다 보이니까 실제로 영상 볼 때 되게 좋더라고요. 말하자면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이고 펼쳤을 때는 작은 미니 태블릿 PC들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It's okay. 그리고 저는 이 기능 되게 좋더라고요. 바로 플렉스 모드. 이게 뭐냐면 화면이 접히잖아요. 그래서 접히는 윗부분은 이렇게 어플 실행 화면이 뜨고 아래쪽은 마치 노트북의 터치패드처럼 마우스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화면을 볼 때 뭐 사진 확대 축소할 때 아니면 웹서핑할 때 진짜 노트북 사용하는 것처럼 쓸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배터리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작 대비 발열 관리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게임을 많이 안 하고 영상 시청 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했고요. 다만 부팅할 때나 뭐 순간순간 카메라 선 주변 프로세서 있는 위치가 뜨뜻해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폴드는 한 하루 반 정도, 플립은 하루 정도 무난히 사용 가능했습니다. 배터리 줄어드는 속도가 아이폰보다는 좀 천천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절전 모드 켜놓고 쓰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Z 폴드 7은 메인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망원 카메라 이렇게 3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다 각각 성능이 너무 좋아서 사진 찍고 확대를 해도 화질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카페에 앉아있을 때 와이파이 비번 찍어서 보는데 너무 선명해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특히 야간 촬영할 때 선명해서 저조도에서는 확실히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압승이구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Z 플립 7은 커버 디스플레이의 활용도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메인 카메라를 보면서 셀카를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전면 카메라로 찍을 때 감수해야 하는 화질 떨어짐 이런 거 없이 선명한 셀카를 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접히는 이 힌지를 이용해서 세워놓고 릴스 촬영, 뭐 셀카 촬영 이런 게 가능하니까 너무 재밌고 편리했습니다.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이렇게 손에 들고 많이 찍잖아요. 그럴 때 이 갤럭시의 슈퍼 스테디 모드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진짜 들고 뛰어다니면서 찍어도 화면이 유지가 되고 흔들림 없이 찍혀서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 촬영할 때는 아이폰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었던 것 같아요.
It's okay.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갑자기 집에서 급한 업무 볼 때 이 Z 폴드 7이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한쪽 화면에는 화상회의 켜놓고 메신저 틀어놓고 밑에는 문서 띄워놓고 업무 생산성이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엄청 얇고 가벼워져서 오랜 시간 손에 들고 있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Z 플립 7은 굳이 휴대폰을 펼치지 않아도 평소에 쓰던 기능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노트북과의 연동성 얘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맥북과 아이폰은 하나의 생태계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에어드랍 같은 것도 쉽게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윈도우와 갤럭시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윈도우의 휴대폰과 연결이라는 앱을 이용하면 그냥 윈도우 설정창 들어가서 이런저런 기능을 쓰듯이 뭐 문자를 보내거나 뭐 알람을 확인하거나 이런저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물론 휴대폰 화면 미러링도 되는데 복붙하려면 설정 가서 허용해야 되고 세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애플이 훨씬 자연스럽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갤럭시 하면 삼성페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삼성페이는 국내 멤버십 등등 다양한 기능이랑 연동된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물론 애플 지갑도 뭐 항공권이나 몇 가지가 연동이 돼서 직관적으로 편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교통카드 기능에서 이 차이가 두드러지죠. 애플페이도 최근에서야 모바일 티머니가 좀 도입이 됐지만 현대카드로만 된다. 현대카드지만 기후동행 카드면 그걸로 충전이 아예 안 되거든요. 반면에 삼성은 이런 카드나 결제 단말기 제약 없이 너무 편안하게 숨쉬듯이 결제가 가능해서 정말 편했어요. It's okay. 결제 기능을 쓰려면 잠금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갤럭시와 아이폰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페이스 아이디와 지문 인식이죠. 평소에 페이스 아이디만 이렇게 쓰다가 갤럭시의 지문 인식을 오랜만에 쓰니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이 Z 플립 7이 전원이랑 지문 센서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접었을 때는 괜찮은데 펼쳤을 때 손에 전원 버튼이 안 닿거든요. 잠금 해제할 때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It's okay. 자, 이렇게 제가 갤럭시 Z 폴드 7, Z 플립 7을 실제로 일정 기간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갈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리뷰 영상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고 고민되면 It's okay. It's okay.